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금요일짝인데요. 바깥의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포지션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부분을 빨갛게 물들 수 있도록, 그리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저희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먼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4-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코드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선임이 됐고, 그리고, 트럼프의, 방안이 예정돼 있는 주이기도 한데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지켜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네, 방금 소리가 나왔어요. 예. 해설위원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목이 안 좋아가지고.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환절기 때문에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절기이기도 하지만 시장도 많이 바뀌었다. 네, 어떤 걸가 바뀌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서 제가 얘기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꼼꼼한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속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 소개한 이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중점적으로 해외 선물 짜주실 마스터님 궁금하실 텐데요. 그 마스터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또 금요일입니다. 금이 왔습니다. 자, 하루 매매보다는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복귀하고 그다음에 일주일간의 수익을 잘 마무리하는 네. 한 주간의 마무리 시간으로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번 주 나오시는 출연진분들이 정말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 중요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 함께 하시는 마스터인 만큼 정말 중요하신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국내 선물에 대한 전략과 해외 선물 전략도 아침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녁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0시가 지나간 시각이고요. 현재는 미국 증시 개장 전입니다만 속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속보 내용 먼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미국의 10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6만 1000명으로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예상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31만 5천만 명 증가를 예상했습니다만 26만 1000명이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표 자체, 이 수치 자체는 증가를 크게 했습니다만 워낙 월가 쪽에서 예상치가 높았던 만큼 예상치에는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에 이어서 달러화가 10월 일자리 실망에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유로 FX라든지 뭐 골드 각종 종목의 기준이 되는 달러 인덱스 흐름이 정말 중요하고 달러에 대한 흐름도 중요할 텐데 달러화가 10월 일자리 실망에 하락했다라는 속보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짜 드릴 텐데요. 먼저 1부 시간에는 어떤 이슈를 먼저 다뤄볼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인선과 세제 개편화 공개에 안도 랠리를 이어간다라는 이슈가 꼽혀있는데요. 자, 현재도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578.7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앞서서 속보 내용 전달 도와드렸다시피 미국 달러의 조정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어제장에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시점에도 1277달러로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에 주목을 하면서 자, 유로 FX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최근 어제는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68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수요일에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우려감 감소되면서 반등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현재 흐름은 보합권입니다. 54.7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S&P와 그리고 각종 종목들 4가지 이슈를 저희가 뽑아봤는데 뭐 이슈 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제 개편안 공개에 안도 랠리를 이어간다. 자, 이 세제 개편안이 드디어 공개가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미국 공화당에서 세제 개혁안을 공개를 했다라는 속보입니다. 기존 개표단과는 일치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특별하게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 개편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라는 속보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내용 들려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10분인데요. 지금 S&P 500 지수에 대해서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는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2,578.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를 보시면요, 2,577.50포인트 그리고 오늘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살짝 보자면요, 나스닥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합니다. 6,263.50포인트 거래되고 있다는 점 시세도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어제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2부 시간에는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오늘 1부에서는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개장 이후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S&P 500에 대해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되셨나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업이고요. 두 분이 또 다운을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다운 의견 들어주신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뭐 똑같습니다. 다 많이 달라지지 않았고요. 네. 네, 지난주하고 비슷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보다 많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수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변화하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는데 조금씩 오르면서 최고치 응시하는 수준,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공화당에서 세제 개편 공개했죠. 네. 자기들 방향이에요. 예, 의회 통과돼야지 이게 뭘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일단은 자기들 방향 기조는 이렇다라는 걸 보여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제 개편한 속도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거의 속도를 낼 수는 쉽지 않다. 공화당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이 원래 방향대로 가고 원안대로 좀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오르기 쉽지는 않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또 그리고 또 불안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이제 어제 마크 한시 총재가 이제 연설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렸죠. 네. 정말 금리를 정말 몇 년 만에 올린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게 스타트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 공조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금리를 한번 올리고 간다,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수는 살짝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여기서 쉽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월에 영국이 스타트 끊고 12월에 ECB가 화답하고 12월에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의장이 교체됐잖아요. 의장이 네. 교체됐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이제 의장이 됐죠. 문희신 재무장관하고 좀 친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제 의장에 포커스를 맞출 때 사실 의장은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네. 한 1, 2주 전에 저기 이 신세계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롬 파월이 될 거다. 라고 다들 예상을 근데 했겠죠. 정말 많은 네.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예상을 네. 했을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데 부장이 좀 상당히 좀 의외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롬 파월 이사도 민주당에서 또 이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원래 했던 인사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의장을 자신 있게 트럼프가 제시할 수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랜달 퀴스인데 랜달 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월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수가 지금 당장은 좀 이제 세제 개편안이 속도감 있게 못 나온다는 것 때문에 좀 밀릴 수 있겠지만 밀려도 많이는 안 밀려요. 근데 올라가기 쉽지 않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오를 수 있다. 충분히 계속. 왜냐하면 랜달 퀴스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딱 한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금융기제를 완전히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품 쌓이고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다가 또 2008년처럼 대폭락 한번 오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앞으로 벌어질 거니까 그렇기 위해서 이제 버블을 좀 쌓아야 되겠죠. 이제 그 버블에서 마음껏 즐기시고 대폭락 전에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시장의 기대에 그대로 좀 안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좀 빠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미 다 반영돼 있고. 너무 제롬 파월 같은 경우 너무 예상이 쉬웠죠. 네네. 쉬웠는데 랜달 퀴스까지 부의장까지 다 됐는데 반응이 이 정도다. 그러면 뭐 이제 재료는 다 소멸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상 재료는 점점 붉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옐런 의장 같은 경우가 퇴임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차피 낙마한 거잖아요. 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 분명히 기분이 좋을 리 없고 분명히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금리 한번 올리고 가자. 올리고 퇴임하자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스타트를 영국에서 끊어줬어요. 그것도 다 동결하고 있는데 미국만 올리면 그것도 이상했거든요. 근데 스타트 끊어졌고 그래서 오늘 비농업 지표가 사실 오늘 나왔는데 네. 농담 나왔는데 고용자 수가 많이 안 늘었어요. 안 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지 않을까. 금리를 인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일말의 기대감으로 지금 국채가 오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도 때리기 딱 좋은 타이밍. 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국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번 주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업에 대한 의견 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됐다라는 말씀도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려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2570선이 지지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후로 좀 매매가 좀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역시나 강보합권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바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해설위원님의 말씀도 뭐 고용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6만 건이 증가를 했다.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속보도 계속적으로 분석적인 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오늘 같이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매매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희 매매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관점의 변화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저번에 우리가 왔을 때 일봉상에서의 채널 구간들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다 말씀드렸고요. 네. 네, 예전에 저희가 해놨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분봉상 그림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사인을 드릴 때 얘네들이 급등해서 여기서 이렇게 급락할 거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림이 좀 보자 이랬었는데 얘네들이 꼬리를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윗구간 다시 올라온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윗구간을 다시 보려고 할 거다. 그래서 뭐 그 자리가 2580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구간은 2574까지는 밀릴 수 있으나 2577점대 지지가 된다면 꾸준히 계속적으로 매수로 시도했다가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네. 흐름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한번 높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대신 이슈가 소멸되고 그다음에 이슈에 대한 전환이냐 그다음에 지지하고 얘네들이 보합 행보냐이기 때문에 우선은 공략적으로는 기다렸다가 매도를 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30분 분봉에서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눌림들이 생기죠. 근데 이 눌림 구간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상방을 좀 더 열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T기에서 한번 볼게요. 왜 저 이렇게 말이 빨라졌죠? 아니요. 제가 빨리 빨라서 마스터님이 지금 요즘 바쁘시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잠기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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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은 상단부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 저항이 있을진데, 우선 중심에서 노는 아이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얘보다 뭐 더 중요한 그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단부 제약이 있어서 빠른 돌파는 없으나, 네. 그 다음에 이 구간들이 있죠.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그림들을. 그래서 지금 움직임들은 제약적이거나 저가를 지지하고 추가적인 기다림의 상방이 열릴 때 고가를 치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저도 여기서 추가적인 얘네들을 보려고 하다가 수익을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그때부터 얘네들은 고가를 다시 한번 치러 가는구나. 그런 이제 느낌이 와서 네. 약간 확보한 걸 다 못 빼먹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지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5740대 눌림 매수 그 다음에 2580대 이상부터 25880 근처부터 신고가에서부터 눌림을 보시면 편한 매매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25770대에서 매도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5880대 부근에서 매수 쫓아가지 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제약 때문에 오늘 이 구간대 저항을 받고 계속 눌림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이렇게 꼬리 이상을 다시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밀려도 이 하단부는 잘 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루 이틀 더 상단부 공략하는 것 좀 누렸었다가 고가에서 매도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네. 전략은 아직은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매도에 대해서 크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일단 2574선에서 저점 매수 의견 주셨고 일단 고점에서 돌파 그 이상으로 보시기보다는 2580선에서 신고가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다렸다가 매도를 본 게 낫다. 기다렸다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과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아직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넓게 이 가격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흐름이 왔을 때 잘 참고를 해서 이 가격대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그리고 현재 시점과 앞으로 시점의 매매 포인트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나스닥도 함께 볼게요. 현재 지수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나스닥은요, 6,264.25포인트입니다. 오늘 S&P 현재 시각에서는 같은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전에 나스닥이 먼저 크게 좀 빠지기도 했었고요. 일단 뭐 올라갈 때도 나스닥이 먼저 선방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의 흐름을 중점으로 다른 지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자, 나스닥은 현재 6,264.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해설위원님, 나스닥이 워낙 지수에 대해서는 먼저 가졌고 또 네. 빠질 때도 먼저 좀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오른 거 보면 나스닥이 훨씬 더 멋있게 잘 올라와줬습니다. 멋있게요? 이유는 이제 한번 뽑아줬잖아요. 한번. 네네. S&P처럼 S&P 500처럼 찔끔찔끔 이렇게 가지 네네. 않고 상당히 좀 시원시원하게 가져오는데 이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 전 세계 이제 IT 쪽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네네. 특히 IT 제조업 쪽이 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술주들이 좀 올라간 부분들이 많아서 삼성전자 실적만 봐도 딱 느낌이 오잖아요. 반도체 보통? 쪽이 제일 가장 그래서 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실적 파티가 곧 끝났다. 저는 어제 이제 제가 하나 쓴 칼럼이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마카니 총재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나서 제가 어제 쓴 칼럼 제목이 파티는 이제 끝났다. 파티는 이제 네, 끝났다. 뭐 이제 네네. 그렇게 썼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꺾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버블을 쌓아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버블을 쌓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공화당에서 미국 특히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때 주로 금융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요. 많이 완화하는데 우리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왔었냐면 미국 이제 부시 대통령 때 공화당 정부 때 금융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 주면서 완화해 오면서 그런 것들이 버블로 쌓여서 결국 그 버블이 2008년에 빵 터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빵 터질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제 버블을 쌓는 단계가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버블 쌓는 단계까지 좀 파티를 잘 즐기고 파티 끝났지만 영혼은 또 즐겨야 되잖아요. 네. 보통 어디 가서 이제 재밌게 놀았으면 2차로 또 술 한잔 또 하고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2차, 3차까지는 갈 수 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곧 새벽이 온다라는 걸 조금 새벽이 얘기를 온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한 공화당 조건 거의 말미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때쯤 한번 대폭락이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항상.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왔는지 다들 아직 이제 금세 또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려서 지금 채워진 인사들을 보면 의장, 부의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인사들을 보면 월가에서 그냥 두 팔 벌리고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환영하는 사람들? 존 테일러 됐으면 아니면 월가에서 장이라고 막 했을 거야, 아마. 내일 당장 지구가 망할 듯이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네네. 지금 이 결정이 나고 나서, 네.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랜더키스가 될 가능성이 됐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높다고 하는데 이게 존 테일러 교수는 후보만 있었고요. 지금 이제 완전 탈락한 상태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금융기제 완화 기조로 완전히 이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머지 파티들을 좀 즐기고 이제 2차, 3차 파티만 즐기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대시세를 준비하는 그런 현명한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바로는 못 오른다.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 실적들 발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재료가 없어요. 그 12월에 금리 인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반영하면 조금 오르기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나스닥의 현재 흐름과 함께 뭐 이전의 흐름까지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애플 쪽에서 실적 호조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3%가 넘게 상승을 하는 흐름까지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까지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에 대한 의견이 또 마스터님도 S&P와 전략이 유사한지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해설위원님 말씀으로는 보면 숙취 해소를 대비하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대비해야 되죠. 대비해야 되고요. 예, 취해 있지만 곧 새벽이 오고 숙취가 밀려올 거다. 자, 우선은 2차, 3차 남은 것 같아요. 2차 한 잔 해야 되고 3차도 그렇죠. 한 잔 네, 해야 돼서. 네. 네. 지금은 즐겁지만 앞으로를 대비하라. 자, 우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추세 저항들 지지력이 있어서 6일 960 대 지지력을 갖고 반등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 기조는 채널 상단부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S&P도 그래서 아직은 매도치기가 좀 그렇고요. 이 구간대들 지금 어느 눌림이 끝났다고 보이시죠? 네. 끝났고 그 다음에 보합을 뛰다가 추가적인 상단부. 그래서 급등을 해야지 얘네들 눌림 보기가 좋고요. 아직은
하단부 지지력이 금방 해소가 된 상태에서 고점을 높이지 못한 부합들더라도 걔네들 매도가 별로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같은 관점으로 누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직은 세제 개혁안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성향 이제 그게 이제 이슈의 소멸이긴 하나 아직은 지지되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그러니까 일부 익절하고 아직 좀 더 보다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물량들이 빠져나올 때를 좀 더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선 고점 친다 해서 계속 매도로 보는 것보다는 우선은 추세가 꺾인 거 보고 하셔도 좋을 거다. 그게 급락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 반등에도 이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변곡의 시작일 거다. 특히 우리 국내 선물도 똑같죠. 외인들 어제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는 없지만 오전에 잡았다가 저가에서는 매수를 계속 치는 것처럼 눌림에서 매수는 아직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편하다. 예. 어차피 쫓아가는 거 빠져버리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점 갱신하다 다시 눌린 거는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도 S&P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더 올라올 시 매도에 대한 의견 포지션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세계 개혁안이 미국 은행주의 또 다른 선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를 또 의견 내놓았는데요. 일단 세제 개혁안이 발표가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면은 미국 은행주의 또 다른 혜택이라든지 또 다른 좋은 호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와 나스닥에 대해서 같은 흐름에서 또 전략도 지켜드렸고요. 현재 시간이 10시 28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지금 개장 바로 직전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죠. S&P는 여전히 2278.50포인트이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262.75포인트. 자, 오늘 이슈로 꼽힌 유로 FX는 1.16785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골드는 1278.4달러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4달러에 대한 지지가 좀 강합니다. 54.78달러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자, 미국 달러의 조정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골드에 대한 의견인데요. 그동안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게 더욱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안전자산에 대해서 매력도가 떨어졌고 골드 자체도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이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골드는 1278.5달러. 어제는 1280달러를 잠시 회복을 했습니다만 다시 떨어졌거든요. 다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마스터님 어떤 의견이신 거죠? 지금 자리 이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요? 근데 네네.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업이었고 해설위원님 다운이셨죠? 네. 네. 자, 저는 이제 간단합니다. 지금 어제 이제 계속 이제 얘기의 연장인데 네.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이제 금리 인상했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맞춰야죠. 예,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22가 배신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12월에 당장 이 다음 이벤트는 그럼 뭐냐? 그럼 12월 초에 있을 20이겠죠? 그 다음에 12월 중순 말에 있으면 FOMC. 네.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이제 BOE에서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22가 좀 발맞춰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또 미 연준에서 또 발맞춰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 앞으로 한 달 뒤의 일인데, 네. 한 달 뒤에 벌어질 일을 지금 왜 벌써 그러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이제 미리 선반영되는 구간. 네. 예, 그게 약간 선반영되는 구간이 좀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잖아요? 방한할 때. 네. 한번 같이 죽자 한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진 않겠죠, 설마. 그렇게 과격한 리스크가 올까요? 지금 미 항공모함이 네. 3대가 있는데, 여기에.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디가드 많이 데리고 왔어요. 미리 항공모함 다 보내놓고. 폭격기죠? 네네. 아니, 항공모함 3대를, 항공모함이요? 3대를 지금 한반도에
보내놨어요. 자기 그래요? 보디가드 미리 보내놓고 네네. 자기는 안전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력 시위하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본, 한국, 그다음 중국 이렇게 가는데 아시아 순방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마 북한이 아마 도발을 못한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금값에서 올라갈 재료들이 많이 없죠. 많이 없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스탠스로 가면은 네. 이제 금리 인상 이제 금이 골드가 오를 텐데 지금 이제 BOE에서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럼 이제 혹시 완전히 진짜 다 금리 인상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응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럼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때 이제 선반영을 좀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반영하고 다시 반등 구간 주고 실제 미국 연준에서 12월 중순에 금리 인상할 때 좀 다시 밀리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게 좀 좋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가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좋은 건데 시장은 좀 좋긴 해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도 됐고 그 다음에 부의장도 이제 공화당 쪽에서 내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행정 담당 부의장이죠. 스탠리 피셔가 행정 담당 부의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랜더커스가 이제 다른 또 부의장이 2명 있어요. 원래 네. 금융 담당 부의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스탠리 피셔가 공석인 이 자리마저 다 채우면 아마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상당히 환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인사들이 트럼프하고 이제 다 맞춰가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엘러 회장이 지금 비둘기 판매에도 불구하고 엘러 회장을 안 뽑았기 때문에 엘러 회장이 저 같으면 제가 약간 속이 좁아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같다면 금리 올리고 갈 거다. 네. 네. 예, 어차피, 금리 올리고, 나중에 욕은 안 들어야죠. 네. 왜냐면 예전에 앨런 그리스펀 의장이 있었어요. 네. 미 연준 의장 중에 예전에 앨런 그리스펀 의장이 이렇게 네. 저금리 놔두고 그냥 퇴임해버렸어요. 그 그래요? 뒤로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도 잘 하기 위해서 금리 그렇죠. 인상하고, 자기가 네. 뭔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자기는 마지막에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마지막에 네.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하죠.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앨런 회장이 뭐 속이 좁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만약에 금리 올린다 하더라도.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마 네, 그런 유종의 미를 의미에서 위해서. 아마 네. 금리 올리지 않을까. 왜냐면 앞으로 미래에 너무 통화 기조가 완화될 거고 너무 금융정책이 많이 풀릴 거고 규제가 완화될 게 앨런 회장이 불보듯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네. 봤을 때 이 사명감적인 입장에서 아마 정의감과 사명감에 똘똘 뭉쳐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네, 그런 위치는 예. 그렇죠. 만약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연임으로 지명했으면 아마 정의감과 사명감이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거 발휘하면 되니까. 네네. 지금 굳이 발휘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의감과 사명감에 지금 똘똘 뭉쳐있을 거다, 아마 지금.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뒤에 12월에 떨어질 거고 지금 살짝 밀려주고 그 다음 다시 올라왔다가 12월에 완전 확 한번 밀려주고 네. 그런 그림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좀 정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영란은행 쪽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 이는 뭐 ECB와 FOMC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기조가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맞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더욱더 여기서 인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금 가격은 좀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앞으로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 또 각종 인물들에 대해서 또 해설위원님만의 뷰로 또 해석을 개인적 의견입니다. 해주셨습니다. 개인적 의견. 네, 맞아. 지극히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시기 네. 때문에, 네, 해설위원님의 뭐, 뷰와 이런 컬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 잘 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극히 네. 개인적 의견 듣기 위해서 제 거 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아, 그럼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금에 대해서 뭐 해설위원님은 다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네요. 10월 일자리에 대해서는 뭐 지표를 좀 실망을 한 감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그런 속보입니다. CME 선물 트레이더들이 12월 금리 인상은 할 것으로 좀 가능성을 더욱더 확률적으로 많이 본다라는 그런 속보도, 기사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 저희가 정리해 보아드릴게요. 자, 저는 홀로 업의 의견을 들었는데, 저는 어제 금에 대해서 골드 역시 저는 업의 의견을 들었는데, 다만 그 골드의 업의 의견은 제한적인 그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일 거라는 예상 안에서의 업이었습니다. 어제도 1280달러를 뚫고 난 이후 바로 또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78점, 그러니까
70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80대 초반까지 뭐 올라와줘도 바로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뭐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되는 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면 저점 매수로 짧게 뭐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업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골드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님 의견만 남았는데 골드는 오늘 아침에도 시황 정리를 해주셨죠, 마스터님? 네. 네네. 뭐 이렇습니다. 뭐 아침 이야기에서 갑자기 아침부터 말할까요? 네네. 1281.0 저항의 매도, 그다음에 네. 1275.0 지지력, 1281.0 맞고 지금 매도로 밀리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수익에 대한 건 당연하니까 우선 말씀 안 드리겠고요. 우선 큰 그림 한번 보자고요. 네. 네. 자, 우선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도 기조로 저가 테스트를 갈 거다. 저희는 그래서 리딩방에 계속 저가를 때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에서 추세가 밀려서 저가, 그 다음에 저가에서 매수. 그리고 중요한 자료가 1281.0, 1280.0.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한번 길게 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감하기 전에 갑자기 더 이상한 고점 오길래 매도 드렸습니다.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 매도 드렸고. 네. 우선은 12시간 넘어가는 구간이라서 우선 목표가 1.0 드렸는지 0.0 드렸는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드렸고 여기서부터 익절 끌고 가라 말씀드렸고 오늘 생방송 시간부터 우리 전략적으로는 얘네들 보합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봉사 한번 볼까요? 예전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최고가에서 저희가 매도 칠 때 얘네들 중심 자리까지 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까지 맞았으니까 제가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얘네들 반등 구간에서 한 번 더 저가 시도하고 멈춰서 전반적인 시황을 볼 거다 이렇게 예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림들이 보합 구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유로하고 다 똑같습니다. 유로하고 그래서 유로도 매도 한번 쭉 해서 저가 테스트한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수의 매도 관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로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골드가 따라서 움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은 같지만 타이밍들이 다 달랐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보합권에서는 골드가 많이씩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고가에서 있을 때 매도 관점은 유로가 좀 늦게 움직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고가 테스트한 이후에 전반적인 채널 구간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위아래 한번 친 다음에 공략적으로 들어간 게 낫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봉상에서의 거의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9월 11일 날 매도 관점 이 구간까지 치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좀 덜 친 애들 반등해서 여기서 매도로 저가 테스트 한다까지 드렸기 때문에 네. 큰 그림상에서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가가 내려오면 매수 대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고가 테스트지 못 넘었죠. 오늘 시황에서 드렸던 고가 정확히 맞고 밀린 구간이고 대신 이제 매도가 안 세기 때문에 보합 구간이죠. 그렇다면 좀 관망하는 관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보합권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달러 인덱스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달러 인덱스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저가에서 매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가가 내가 생각하는 고가에 부족하다. 그래서 눌림에서 다시 이 자리 매수를 드려서 얘네들 고가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방 시황에서 얘네들 보합될 거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매수 매도가 계속 엇갈리는 보합장이다. 그래서 이번 주 계속 보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뒤집으면 한마디로 뭐지죠? 저가에서 매수 한번 받은 다음에 계속 매도 누른 거예요. 그래서 골드하고 유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대응한 겁니다. 그거 오늘 네네. 금요일입니다. 놀고 쉬어야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놀고 쉰다. 네. 굳이 나한테 왜 방향성을 물어보냐.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아, 달러 인덱스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왜냐면 네, 네.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네. 그 원래 지표 없는데 네. 첫 번째 주 금요일에 좀 지표가 하나 있어서 맞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네, 쉬어야죠 이제.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다 달러 인덱스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저희 이슈가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거다고 다들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슈들이 어제 소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22 지속적인 양적 완화 속도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파월 비둘기파적인 세제 개혁 개편안 그 다음에 브렉시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일부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점점 세지고 있죠. 당연히 흐름을 볼 때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요즘 보시면 흐름들이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보합이면 나머지 보합이다. 이렇게 해서 뭐 5일 동안 큰 그림들 맞고 계속 했으면 네. 앞으로도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선재 마스터님을 자랑이 아닌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깔때기 상당히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러니까요. 깔때기를 만드는. 네. 저는 대놓고 깔때기 한 자랑이 아니라 팩트만 말씀드리는데 그럼요. 그래요. 팩트죠.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이고 팩트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골드와 유로에 대한 흐름 전반적으로 또 다시 한번 복귀도 도와주셨고 현재 흐름의 가격대 포지션까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4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한 이후 1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어떻게 시장 변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수에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S&P와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이전에 확인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S&P가 약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이전에도 개장하자마자의 흐름은 또 나스닥도 약보합으로 다시 또 전환이 됐습니다. 6,248포인트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2,575.25포인트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데 1.16735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알아본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78.1달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크루드 오일은 54.83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벤 버냉키 전 의장 버냉키, 지금 이제 네네. 앨런 의장이니까 전 의장이 벤 버냉키죠. 네네. 네, 지금 차기 의장이 파월인데 아직 취임 안 한 거고요. 네네. 네, 벤 버냉키 의장에서 이제 이 다음 의장 바뀔 때죠. 그러니까 벤 버냉키가 원래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공화당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제 부시 대통령 때,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될 때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이 워낙 잘하니까 그대로 연임시켰어요. 연임 한번 네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후보를 갔는데 그때 서머스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네. 상당히 매파적인 서머스였는데. 지금의 테일러 같은 네, 느낌인가요? 근데 서머스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냥 사퇴해버리고, 그러면서 앨런 의장이 지명됐는데, 그날 증시가 2%씩 뛰었습니다. 뛰었다고요? 2% 올라갔다고? 급등했죠. 네네. 근데 오늘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요하다. 네. 고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이 정도면 고요한 거예요, 진짜. 그럼요. 네. 뭐 어느 날과 네. 뭐 다름없다라고 하는 약간 게. 미래가 약간 눈에 보이는 것도 약간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새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네. 총재들이 약간 매파적이에요, 또. 그래서 의결권 가진 총재들이. 가질 총재들이. 가질 네, 총재들이. 미 연준 돌아가면서 이제 의결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가질 총재들이 약간 좀 매파적인 부분을 미리 좀 반영하지 않나. 뭐 이런 네.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구경하고 있는데요. 지금 S&P 차트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네. 자, S&P 네. 보도록 하죠. 네. 뭐 이렇게 놀면서 하면서 보시라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밀린다 그랬고 정확하게 오. 이 자리부터 양봉 반등이 생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네. 이런 싸움들 그다음에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서 이게 변곡이냐 저항이냐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5분 10분 안에 정확히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확인이 되죠. 제가 막 와서 질문이 있으니까 바로 체크하고 이 자리까지 뚫고 여기서 양봉이 지속적으로 생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맞고 틀리고보다 그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저항이냐 단순 저항이냐 변곡이냐 그거는 대응 방법이죠. 기준 설정 다음에 대응.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항 찾았다 해서 변곡이다 뭐 했다 그런 것보다는 튕길 때 얘네들이 지금 구간에서 이 움직임을 변곡으로 볼 수 있는지 저항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완벽하다 말을 하면 또 안 되겠죠. 하지만
굉장히 시장에 유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상당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불과 한 30분 전이죠. 30분 네. 전에 했던 얘기를 바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아, 그렇죠.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맞아요. 지수 업앤다운 시간 지금 S&P가 첫 번째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님이 다운에 대한 의견, 고점과 저점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바로 지수가 다시 하락 전환을 하면서 방금 전 내용도 다시 복귀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골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안전자산 골드가 나왔는데 뭐 이전에 뭐 해설위원님도 국채 말씀을 해주셨듯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뭐 이야기가 들리는 만큼 국채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는 어제장이어서 오늘도 현재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125-0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125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고가가 125-08선이었는데 현재도 그 흐름 이어가면서 0.06%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뭐 해설위원님 뭐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네, 뭐 이렇게 넘밥 나오고 나서 한번 쫙 뽑아 위로 올랐다가 그러니까 왜 올랐냐? 뭐 이제 다시 이제 해외 선물을 이제 막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 드리자면 비농업 고용자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비농업이에요, 비농업. 네. 그러니까 비농업이면 이제 대부분이 서비스업 비농업이죠. 뭐 이런 네. 거 제조업 이쪽이 이제 비농업인데 비농업 쪽에 고용자 수가 많이 늘면 이게 상당히 시장이 좋은 거잖아요. 좋으면 시장이 과열돼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 재료가 아니냐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한번 올라와 준 것 같아요. 한번 올라와 줬다가 지금 다시 밀려서 꼬리 달고 내려가고 있죠. 이제 뭐 네. 약간 살짝 레벨업한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예, 좀 그냥 그대로 추세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나. 예,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하기 보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니다라는 홀드하고 의견이시잖아요. 비슷한 의견이죠. 아. 예, 좀 밀려야 된다. 네. 내 생각으로는 밀려야 된다. 예, 밀려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좀 자세히 얘기 드리면 그냥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닐 카시카리 총재가 의결권 잃어요. 의결권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둘기파인데 그 옐런 정보다 가끔 더한 비둘기파거든요. 근데 더한 비둘기라고요? 예, 왜냐면 네. 자기가 의장 되기 위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너무 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예. 탁 골고 온 비둘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원래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근데 약간 비둘기파인 건 맞는데 그분이 빠지고 나서 이제 새로 총재에 들어오는 분들이 약간 좀 이제 약간 매파적인 분들이 있어서 네, 의결권 네. 행사할 때 아마 좀 매파적인 의견이 좀 더 강할 거다. 이제 그런 의미를 약간 좀 부여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지금 해외선물의 장기적인 거 얘기하면 이제 뭐라 하시겠죠. 그래서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살짝 밀리고 12월 추세대로. 가면서 네. 좀 다시 올라와 주고 그다음 22하고 FMC 하면서 다시 밀리는 약간 요런 그림하고 똑같다. 그 골드하고 네. 비슷하게 간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마치고 나면 북한이 뭐 한 건 터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지금. 하나의 변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네, 그 네. 하나의 변수가 좀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이제 변수로 좀 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국채, 해설위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재밌네요. 네, 쉽게 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이렇게 네. 좀 어렵다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냥 저는 차트의 연역이 됐나 봐요. 차트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 이제 선재님 마스터님이 계시는 거죠. 아, 그럼요. 마스터님 계신 이유가 있죠. 제가 디테일하게 하기 좀 힘들어서. 네. 예. 아, 국채에 대해서는 일단 뭐 고용 지수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나오는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힘에 의해서 살짝 올렸다. 하지만 추세대로 하락으로 가는 기조임에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 골드와 같은 뷰 안에서 국채도 좀 바라보시고 12월에는 뭐 살짝 소폭의 반등 그 이후에는 12월 이후 금리 인상 이후는 또 다시 빠지는 흐름 안에서 큰 그림 좀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자 국채에 대해서는 선재 마스터님이 저희 신세계 나와주셔서 또 네. 많은 전략 또 밴드도 잡아주셨잖아요. 지금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네, 한번 볼까요? 차트죠? 네. 네. 우선은 뭐 얘네도 국채도 매도 그다음에 중간에서 한번 여기서 출렁거림들이 있었죠. 우선은 아마 약간 눌림이 있을 거고요. 눌림 이후에는 또 매수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선 좀
전체적으로 큰 흐름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네. 상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얘네들은 12550대 지금 자리들 지지력도 중요하고요. 여기가 넘어가면 126 19.78 이 자리겠네요. 그림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전반적인 관점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림 관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단기적인 관점 좀 볼게요. 우선 얘네들 지지력도 중요했고 얘가 빠지면서의 매도 관점, 그 다음에 추세 저항이 어디 있죠? 자, 얘네들 선들 두껍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때는 워낙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매수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트 잘 보이시겠죠? 그때 네. 설명을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가 만나는 이런 선들은 매수 자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 빠졌던 이 자리, 저항을 두 번 치고 시도하다가 눌리면서 추세를 지키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오늘 단기적으로는 밀릴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얘네들 중심을 위아래 출렁 걸릴 가능성들이 높고요. 단지 눌림에서 매수는 유효하다. 그 다음에 좀 지우고 단순하게 보죠.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차트 좀. 자, 그러면 이 추세 저항들은 단기 저항을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예, 멈춰 있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이기 때문에 음봉이 생기는 거고요. 걔네들 지지력에 싸우려고 하나, 걔네들이 여의치 않아서 얘네들 중심으로 노는 것까지 대응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단지 우선은 저가 시도에 다시 끼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빠졌던 구간들을 테스트하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오늘 저가 지지가 되면 바로 돌파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얘네들은 우선 혼조세 양상 앞으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리가 추세 지지력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지지가 계속 되는지 눌림에서 매수, 그 다음에 고가 부근에서는 우선 매도의 짧은 손절. 한마디로 얘네들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 보기보다는요. 이 보합 구간들 바운더리 벗어난 다음에 추세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흐름상에서는 일봉상에서는 눌림 이후에 매수가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한 또 2주 정도 있다고 보면 저희가 분석한 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제 말이 빠르죠, 진짜. 제가 빨라서 이렇게 정연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평소와 좀 같은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는 이전에 또 저희 뭐 스튜디오 나오셔서 신세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던 부분 이어서 복귀도 도와주셨고 현재 포인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보합 구간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저점 매수와 그리고 고점에 대해서도 뭐 짧게 손절을 잡고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53분이 지나갔는데요. 저희가 지금 4가지 이슈를 알아봐야 되는데 2가지 이슈밖에 지금 점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일부 시간 4가지 이슈를 해야 하는데요. 자, 지금 유로 FX와 크루드올에 대해서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정말 다양한 이슈와 그리고 투자 전략 말씀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 선재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